참석자들은 자리를 공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보수당 창당준비위원회 비전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국민의례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진행은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에 대한 공식적인 여론조사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제 지역인 부산에서 어제 오늘 아침 발표가 났는데 조사 시기 27일이고 부산 지역만 한정한 것이긴 하지만 새로운 보수당이 제3당 여론조사 3당으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부산에서 다른 내당으로 있을 때는 정의당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지율이 5%로 넘은 적이 없는데 제3당에서 수치가 크지는 않지만 6.4%입니다. 의미 있는 지금 지지율이 양극화되는 경향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아직 공식 창당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 수치가 나왔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20대의 지지율은 13.5%, 10%가 넘는 우리 낮은 인지도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성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만큼 국민들의 새로운 보수당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안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해 마무리까지 국민 염장 지르는 대통령, 국민은 대통령이 부끄럽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가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볼썽사납다고 했습니다. 이 정부의 독재와 무능이 낳은 이 어지러운 정국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성찰도 없이 오로지 모든 것을 남 탓, 국회 탓으로 돌렸습니다. 심지어 갈등과 혼란 속에서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였다고 자화자찬까지 했습니다. 불공정에 하신 조국 같은 사람을 법무부 장관 시킨다고 고집해서 국민들 속 뒤집고 위선에 몸살을 치게 만드신 일을 까맣게 이기신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경찰을 동원한 울산 부정선거 감형수사 측근 비리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조차 없습니다. 정작 국민들이 화난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그 어떤 소통이 가능하겠습니까? 경제가 망가지고 안보가 무너진 것은 전 정권 탓. 그리고 그 사법부의 문제는 자기들이 경찰 동원해서 권력의 신여로 만들고 있는 건 부정하면서 오로지 검찰 탓 하면서 올해 끝까지 남 탓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들 열받게 하고 오로지 남 탓만 하는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은 그런 대통령이 부럽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공수처법 기권한 금태섭 의원 겁박하는 민주당은 역으로 독재당 하겠다는 것입니까? 강론은 독재 시대의 정치 적폐일 뿐입니다. 어제 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금의원의 평소 소신 표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출당시켜라, 공천 주지 마라, 내신자가 있었다면 맹공을 부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당 지도부에서 검토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았습니다. 국회의원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소속 정당의 당론을 존중할 수는 있어도 최종 표결권은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양심에 따라 행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정은 어디에도 당론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정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의 양심에 따른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당론을 정해 소속 의원들에게 공고할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강요는 반헌법적인 구태 중의 구태이자 독재 시대에나 있었던 대표적인 정치 적폐입니다. 민주당은 국가의 기본 틀이되는 선거법과 형사 시스템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통과시켰습니다. 수사기관에 이어 헌법기관까지 권력의 신여가 만들겠다는 모공식 행태입니다. 이참에 당 간판도 더불어 독재당으로 바꾸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태섭 의원을 보면서 저는 지난 국회에 옆에 계신 유승민 국민들께 나가드리겠습니다. 유승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태섭 의원을 보면서 유승민 대표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금태섭 의원은 민주당의 유승민이 되어 있습니다. 금태섭은 민주당의 의원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의 의원으로서 우리 국민이 지켜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역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수석 보좌관 회의를 피해서 한 발언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그 뻔뻔함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역시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로 부리고 집권 여당의 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앉힐 정도로 입법부를 장악한 제왕적 대통령다운 말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동물국회, 식물국회를 운운하면서 국회를 불성사납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예산안, 부수법안 미처리를 논하면서 국민들만 희생양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불모로 잡은 민생 경제 법안을 놓아달라고 하면서 국민이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표현은 국회였지만 결국 알맹이는 범야권을 향한 비난과 조롱 그리고 협박과 책임 전가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뜻 2016년 1월 14일 날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문재인 대표가 냈던 성명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2016년 1월 13일 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담화문에 대한 비난 성명이었습니다. 선거법과 관련해서 당시 문재인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입니다. 지금까지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기대어 언제나 벼랑 끝 전술을 선택해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국회 상황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식물국회가 아니라 식물여당입니다. 타협과 대화는 사라지고 대안도 없이 억지와 생떼가 난무하는 협상장. 청와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협상 한번 못하는 무능한 집권여당을 만든 것은 대통령 자신입니다. 국회를 통법부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대통령은 국회 탓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청 정치의 당청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가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당 배후에 있는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표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께
정치 문화 변화를 호소하는 만큼 국회를 존중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글의 주어를 새누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으로만 바꾼다라고 하면 지금 어제 마지막 수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한 것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4년 전의 글이지만 어찌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서 미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답까지 주고 왔는지 참 그 해안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4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표는 자신이 그렇게 비난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똑같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4년 후에는 그 자리에 있을지 똑똑히 지켜볼 일입니다. 어제 그리고 공수처 처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입법부 장악을 선언했다면 저녁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집권 여당은 공수법 처리를 통해서 대통령의 하수인을 자처했습니다. 4+1이라고 하는 불법적이고 탈법적 기구가 낳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기형적 괴물이 과연 누구를 향해서 그 이빨을 드러낼지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공수처 법안 처리에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반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국입니다. 조국은 국회의 열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범죄 피의자가 할 얘기인지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조국은 낄 때 끼고 빠질 때 좀 빠지는 눈치라도 좀 챙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훗날의 역사가 2019년 12월 30일을 어떻게 기술할지 159명 진보 독재의 공범과 그 하수인들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 이제 새로운 또 10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여러분들 새로운 보수당을 우리가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국회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지인이 저에게 티머시 스나이더라는 사람이 쓴 책이 아주 얇은 책이고요. 복정이라는 책입니다. 20세기의 20가지 교훈이라는 부제가 달린 책인데 그 책을 관통하는 한 가지 교훈이 민주주의는 정치 체제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20세기 일어난 수많은 전쟁, 독재, 학살 이런 것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민주주의라는 게 이게 그냥 법만 만들어 놓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대한민국 모습이 저는 딱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4+1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추악한 뒷거래를 하면서 이번에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는지 조금씩 이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추악한 뒷거래로 민주주의를, 국회를 유린하는 이런 세력들, 정말 더러운 세력들이 우리 국회의 과반을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2016년 총선에서 이것을 견제할 세력을 우리가 못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달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과연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또 이번에 4+1에 가담한 그 추악한 정치인들을 확실하게 심판할 그런
총선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느냐? 저는 이 지점에서 자유한국당이라는 제1야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1야당이 지금 의원직 총사퇴라는 카드를 꺼냈는데 임기 몇 달 남지 않는 의원직을 총사퇴한들 지금 이 잘못 가고 있는 이 정치를 바꿀 수가 있느냐? 또 그분들이 이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께서 특히 양쪽으로 양극화되지 않는 중간에 계시는 그런 국민들께서 과연 야당에 특히 자유한국당에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왔느냐? 저는 여기에 우리 새로운 보수당이 역할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정말 국민들께서 마음을 줄 수 있는 문재인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더 다지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이 창당 과정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지금 굉장히 급박한 그런 시간의 일정에 창당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새로운 보수당이 어떤 정치 할 거냐 또 그걸 국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알릴 거냐 그래서 가까이는 이번 총선에서 길게는 총선 이후에도 이 새로운 보수가 한국 보수 정치를 완전히 바꾸어 나가는 그런 우리가 앞장서서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 우리가 아니면 그걸 할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에 없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께서 농담으로 제 이름을 잘못 이야기하셔서 저도 농담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1년의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15년 전에 초선 때 각종 TV 토론에 출연하면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진보에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기대 같은 거는 제가 뭐 완전히 접었습니다만 왜 하태경 위원장께서 그 농담을 하시는지 제가 다른 사람이 그런 모르겠는데 다음부터 특히 조심해 주시고 지난번 손학규 대표 앞에서 뭘 말씀하셨을 때는 그 다음에 90도 폴더 사과를 오늘 그냥 악수만 농담입니다. 여러분 한 해 마지막 날 잘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켜야겠습니다. 아프라스 1이라고 하는 정치의 불명예 자격도 법적 근거도 명분도 없는 불법 장물아비들 예산을 훔치고 팔아먹고 나눠먹고 이제 국가 권력과 국회 권위, 국회법까지도 팔아먹는 장물아비들의 분노를 금할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장, 정부 여당 또 그 주변에 기생하는 기생 정당들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는 걸 보고 정말 그 무력함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 없는 그 무력감과 자괴감에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저희들한테 기대를 걸었던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새로운 보수당은 정말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모습으로 전력을 다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그 공수처라는 거 옥상옥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공수처 안보다도 훨씬 더 괴물스러운 괴물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제 검찰은 수사 정보를 얻으면 그쪽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훈련된 검찰 조직이 아닌 그런 정권의 입맛에 구석에 맞는 사람들이 몰려서 이제 보십시오. 이제 7월달 돼서 공수처가 탄생이 되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전부 구성을 할 것이고
최초 소환자는 윤석열 총장이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친정권 단체로부터 마음에 안 드는 판검사들 다 고소할 것이고, 고소당한 그 판검사들은 공수처에 끌려가서 순환을 당하는 암흑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보수당의 중심이 돼서 총선에서 정말 올바른 보수 세력들이 살아남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 분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필명이 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세라비 선생님이시고 본명은 이영희 선생님이신데요. 우당이 새로운 우당의 지금 중점 과제 중에 하나로 격화되고 있는 젠더 갈등을 해소해보겠다 해서 2주 전쯤에 젠더 갈등 해소 특위를 발족했고, 또 계신 홍준영 의원님, 그리고 안강일 전 운동대표, 그리고 전영 그 사람 공동위원장하고 우리 오세라 선생님께서는 다음 단장 맡으셨습니다. 그날 수업이 겹쳐서 못 오시는 바람에 오늘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는 극심한 성갈등, 나아가서 성전쟁으로 지금 비화가 되고 있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녀가 분리되고 남녀가 단절되고 이런 성갈등이 일어난다면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자유, 가족, 전통 자체가 붕괴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굉장히 엄중한 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성갈등이 이렇게 심해졌지만은 유일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젠더 특별위원회 자문단장을 맡게 된 그런 계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20대 지지율이 가장 높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 사실 뭐 당연한 거죠. 이렇게 어떤 그런 그 특별 성별에 치우친 어떤 정책이나 제도나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은 거기에 대한 반드시 반작용은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젠더 갈등을 해소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정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휴머니즘 무브먼트를 저는 주창하기 때문에 성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말씀해 주시면은 오늘 오전 우리 창준회의에서 결정된 사안 한 가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당원 정문은 오늘 창준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 한 가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새로운 당원 정문은 좀 이따 발표할 텐데요. 오늘 특별한 조항 하나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무소불위 당대표 직권 남용 방지 조항입니다. 무소불위 당대표 직권 남용 방지법. 이건 저희 다른 여당 있을 때 손학규 대표의 직권 남용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당대표가 아무리 깽판 쳐도 물러가야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당대표 불신임 투표 관련 조항을 넣었는데요. 최고위원 중 과반수가 당대표를 불신임할 경우에 전 당원 투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불신임 여부를 묻는 조항을 넣었고요. 두 번째로 당대표 직무수행 거부 관련 조항을 넣었는데, 당대표가 최저위원 과반수의 상정 요구 안건은 당대표가 반드시 자동 상정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이를 당대표가 거부할 경우에 원내대표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당비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됐다. 그리고 거액의 당비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인식하에 5천만 원 이상 당비를 지출할 경우에 사업 시행 이전 최고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예산 견제 장치도
넣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조항이라서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요. 당헌 당규 전문은 1월 5일 중앙당 창당대회 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이런 거 초등학교 대표 관계법 추가 말씀 다른 분 내일 일정은 우리 예. 내일 이 자리에서 저희 단배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침 8시 반에 현충원 참배 이후에 이 자리에서 단배식이 예정돼 있어서 우리 창준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로운 보수당 창당준비위원회 비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